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NoSQL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의 또 확장성이 있다 보니까 그 여러 개 분산 처리를 갖다 또 갖추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데이터가 내가 어떤 서비스를 가지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는데 만약에 좀 더 사용자들이 늘어난 거죠. 사용자들 늘어나고 거기에 따라서 데이터 늘어난 경우 분산 시스템을 갖추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보통 그 CAP라는 그 특성한테 만족을 해야 돼요. 이런 게 좀 그러니까 필수적으로 지원되어야 되는 그런 요소로 보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 시 같은 경우에는 컨시스턴시, 그러니까 어떤 수행 이후에는 어떤 일괄적인 값을 상태를 가지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개의 하나의 데이터에 대해서 클라이언트가 멀티 클라이언트들이 붙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각 클라이언트들은 동일한 값을 갖다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A, availability인데 이거는 이제 시스템이 항상 온되어 있어야 되고 다운되는 타임은 없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은 모든 클라이언트들이 값을 갖다가 유효한 값을 갖다 가질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고 계속해서 클라이언트들은 어떤 그 데이터를 갖다가 읽을 수도 있어야 되고 그 데이터를 갖다가 수정해서 쓰거나 내가 어떤 데이터를 써놓거나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운되는 타임, 그 시스템이 다운 타임은 없어야 된다는 거. 그거고 이제 세 번째 P 같은 경우는 파티션 톨러런스라고 해가지고 이게 어떠한 그 파티션 나눠져 있더라도 계속 동작이 가능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물리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그 네트워크에서의 파티션이 나눠졌을 경우에도 만약에 어떠한 파티션이 문제 생기더라도 잘 동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걸 갖다가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특성들을 갖다 만족을 해야 되는데 분산 처리 시스템에서는 이거는 그러니까 결국 NoSQL 같은 경우에는 많은 데이터 갖다가 있고 그걸 처리해서 확장하기 위해서는 분산 처리 시스템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 이거 가질 경우에는 CAP라는 이 특성을 갖다 만족을 해야 된다 하는 건데 이거를 보통은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가 만족해도 유효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CAP가 있으면은 CAP 중에서 CA 만족하던가 아니면 CP가 만족하던가 아니면 A하고 P가 만족하던가 그래서 이거 갖다가 CAP가 있으면은 카테고리를 세 개로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CP 카테고리, 그 다음에 AP 카테고리, CA 카테고리. 그래가지고 이거는 얘기 드렸던 것처럼 분산 시스템에서 이게 지원하는 여러 가지 그 지원 만족해야 되는 특성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같은 경우에 뭐 CP 카테고리를 보면은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들에서 만족을 갖다가 되는 거고 AP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CA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만족하는 거죠. 전체적으로 이게 세 가지가 특성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가 만족해도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체 다 만족한다라고 이제 지원된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몽고디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CP 카테고리를 전부 다 만족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몽고디비로 그러니까 지금까지 설명을 드린 게 NoSQL하고 이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 NoSQL이 왜 사용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그 분산 시스템까지 봤을 때 이러한 특성을 가져야겠구나 그런 것 같다 얘기 드렸고요. 그 다음에 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하고 NoSQL하고 언제금 사용해야 되냐 하는 것도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면 내가 어떤 사용에 의해서 결국은 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사용하다가 그러면은 이제 NoSQL로 이제 전환했다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은 처음에는 예측을 했다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만 사용해도 되겠다. 그렇게 해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갖다 만들어서 구축해서 사용했는데 이게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이거 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용도에 맞춰가지고 좀 더 확장하기 위해서 NoSQL로 이제 전환을 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어떤 비용들이 드는지 그런 거 갖다가 이제 설명을 갖다가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몽고디비로 이제 전환하는 경우에서 앞으로 계속 얘기해 드릴 거고요.
일단 전환 비용, 이제 어떤 이 NoSQL 솔루션으로 이제 전환을 할 경우에 이제 전환한 비용이 어느 정도 드냐. 비용을 쓴다는 게 뭐 꼭, 뭐 매던, 뭐 매덕원 뭐 이렇게 비용이 이렇게 단다는 것보다도,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이렇게 5가지 갖다 들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결국은 관계 데이터베이스니까 코드 제작성이 해야 되잖아요. 코드를 제작성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들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이 데이터베이스를 갖다가 접근해서 사용하는 그 앱이 있으면 앱의 전체적인 구조를 하지 않더라도 어떤 인터페이스라든가 그런 부분에서의 제작이 필요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다 뭐 제작성을 했으면은, 제작성하고 제작이 했으면은 결국은 이 전체 시스템을 한번 테스트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테스트 재수행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거 개발자하고 운영자 같은 경우에 재교육도 필요하다. 그 다음에 어떤 이 그동안에 사용했던 도구가 있으면은 도구를 재개발해야 되고, 이거 갖다가 전체적으로 수행을 하기 위해서 어떤 프로세스를 만들었으면은 이 프로세스를 다시 만들어야 되는 비용이 발생한다 이거죠. 물론 이러기 때문에 이제 관계 데이터베이스에서 NoSQL로 마이그레이션 가는 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그 어려움을 갖다가 최대한 줄여주기 위해서 뭐 툴도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그 능숙한 데이터를 갖다가 전환시켜주는 그러한 그 엔지니어를 고용해서 활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노력들이 다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갖다가 전부 다 고려를 해서 만약에 내가 어떤 서비스를 해야 된다면은 나중에 혹시 이렇게 전환되게 되면 이런 비용이 필요할 테니까 처음부터 어떻게 해야겠다, 그런 것도 먼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뭐 차이점을 갖다 간단히 살펴볼 건데요. 일단 제일 먼저 살펴볼 거는 이제 용어죠. 용어. 이제 SQL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NoSQL로 갔을 때, 특히 몽고디비 갔을 때 사용된 용어는 어떤 게 있나. 물론 이게 데이터베이스가 다르다고 하지만은 용어가 비슷한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어요. 다른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 갖다가 좀 이제 살펴볼 필요는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존의 뭐 관계 데이터베이스에 사용했던 여러 가지 익숙했던 용어들이 있으면은 몽고디비에서는 이렇게 사용하는구나, 그렇게 간단하게 기억해 두시면 아마 앞으로도 이게 어떠한 그 NoSQL 관련된, 몽고디비 관련된 그러한 그 책을 봤을 때 이해하기가 좀 더 용이하지 않을까 합니다. 뭐 간단하게 표로되어 있고 1:1 매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하다 살펴보면은 뭐 데이터베이스는 그대로 쓰는 거고, 당연히 태브 같은 경우에는 컬렉션이라는 걸로 대치가 되고, 행 같은 경우에는 문서, 열은 필드, 세 개는 같겠죠. 테이블 조인은 뭐 링킹, 문서, 인비드 문서에 대한 링킹 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뭐 기본 키는 뭐 동일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몇 가지 차이점만 있는 거 빼놓고 나머지는 이제 전체적인 개념은, 그러니까 전체적인 단어는 뭐 데이터베이스라든가 아니면 뭐 색인이라든가 아니면 뭐 프라이머리 키 같은 거든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지퍼 프레임워크 뭐 이런 거는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간단하게 한 차이점에서 보면은 이제 인서트하고 셀렉트 갖다 볼 수 있는데요. 인서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추가하는 갖다가 유저 아이디, 에이지, 그 다음에 스테이터스 했을 때 이런 값들 추가한다 하고 SQL 썼으면은 몽고디비 문에서는 이 갖다가 한꺼번에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가지게 있고요. 그 다음에 셀렉트 같은 경우에는 그 SQL 문에서 보면은 이런 그 유저스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경우에 이렇게 사용되고, 만약 어떤 조건을 줘서 웨어문을 다 쓰게 된다고 하면은 뭐 크다, 작다, 그 다음에 크다, 그리고 작거나 같다, 이런 게 있으면은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되어서 사용될 수도 있고, 사실 기존에 있는 그 SQL 문에 비해서 몽고디비 문이 좀 이제 간단하게 사용될 수는 있습니다. 사용될 수 있지만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기존에서 그러니까 적용되어 있던 걸 갖다가 좀
다시 생각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약간 좀 그 적응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책에서는 이제 뭐 인서트하고 셀렉트 말고도 뭐 업데이트나 아니면은 뭐 크리에이트나 여러 가지 다른 그 질의문에 대해서도 이제 추가를 했다가 해놨으니까 그거는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책에서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질의 변환기 같은 경우도 이제 설명을 해놨는데요. 이제 보면은 이제 스킬문을 이제 분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몽고DB용 문장으로 변환시켜주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쿼리 트랜슬레이터라는 그러한 그 기능을 제공하는 그 querymongo.com이라고 하는 그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NoSQL로 그 몽고DB의 어떠한 그 질의문을 변경해주기 위해서 만약에 내가 필요한 그 MySQL 쿼리가 있다. 그러면 쿼리를 넣으면은 그거에 따라서 이제 변경된 그 몽고DB 그 신텍스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이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뭐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querymongo.com을 가셔서 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번 사용하시면은 이제 기존에 만약에 MySQL로 이제 했다. 그러면 MySQL에서 이제 몽고DB 문으로 이제 변경할 수 있고, 그거 갖다가 이제 한번 개발자들은 자기가 제대로 변경되는지 봐야 되니까 그 결과 갖다가 한번 확인한 다음에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 강의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이제 뭐 NoSQL과 관계한 데이터베이스까지 뭐 이렇게 같이 살펴보고 그랬는데 이제 다음 이제 4장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몽고DB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몽고DB의 뭐 특성을 갖다가 좀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그 몽고DB에서는 데이터 모델링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사용하는 도구가 있을 텐데 그 도구는 어떤 게 있는지 그런 거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몽고DB에 관련돼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그러한 그 시간을 가지도록 하고요. 아무래도 여기서는 이제 어떤 기본적인 내용부터 시작해 가지고 몽고DB를 갖다가 가려고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이제 좀 약간 그 관계한 데이터베이스도 설명을 해드리려고 했고 그렇지만은 이제 몽고DB 시작하기부터 시작하면은 이제 결국은 이제 NoSQL 중에서 몽고DB에 특화된 내용들을 갖다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결국 6장까지 가면은 이제 데이터 모델링 해가지고 몽고DB에서 어떻게 데이터를 갖다가 모델링 갖다 하는지 그런 것도 나타내는데 그거 끝나고 나면은 이제 몽고DB에 대해서 이제 문서도 생성하는지 어떻게 생성하는지 삭제 어떻게 하는지 갱신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쿼리는 어떻게 만드는 건지 그런 것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앞으로도 한 몇 장 정도는 그러니까 몇 번의 강의 정도는 이러한 그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는 걸로 갈 거고요. 이제 그 나중에 좀 더 지나서는 이제 실질적으로 그 어떠한 질의문을 갖다 한번 실행해 보면서 이게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 그렇게 그런 결과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